안녕하세요. 내일부터 꾸미는 오늘 지금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비가 뭐 계속 오는 데도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줌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 중에서 좀 모두가 궁금해하거나 또는 어, 의견들이 좀 주어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제가 뭐 제가 다 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그 개인적으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또는 제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혹시 있으신 분은 어, 그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 제가 그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한 40분 가까이 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한테 어, 물어보신 게, 처음에는 그 카카오 개인 톡으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그 통화를 한번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비트나 이더 또는 USDT로 했는데, 그거를 스테이킹 지갑을 찾으면은 그걸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저희가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수단으로서 네 가지를 이용을 했죠. 비트이더, 테드, 그 다음에 KOK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스테이킹이 되면은 플랫폼 가격으로 그 개수를 각각의 코인 또는 토큰의 개수 곱하기 플랫폼 가격으로 해서 현재 교환 자산으로 바로 잡혀요. 그러면 초창기에 비트이더 테드로 했을 때는 시장가와 거의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시의 시장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거의 뭐 같은 수준으로 가격이, 그 플랫폼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익이나 손해를 거의 보지 않은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일단은 스테이킹이 돼요. 근데 그 당시 그렇게 비트이트 USDT 테드를 가지고서 했던 경우는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분들이 그, 뭐, 저거, 예를 들어서 인도 닥스다 그러면 인도 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의 기축통화인 뭐,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화처럼 그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서, 어, 그 비트나 이더, 테드를 쉽게 살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트, 이더, 테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많이 그 매수가 되어서 스테이킹이 됐을 거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OK를 직접 구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는 스테이킹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에 거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비트이드 테드를 가지고서 통상적으로 초창기에는 주로 스테이킹을 했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했을 때는 내가 스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그 본래 제가 개개인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그 금액이 거의 그대로 US 달러로 표시가 되지요. 그런데 플랫폼 가격이 유독 그 스테이킹을 할 때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저희 그 KOK 밖에 없죠. KOK는 항상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보다는 조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거는 뭐 그 USDT다 그러면은 1달러짜리를 1000개를 샀다 그러면 1000달러가 그 현재 교환 자산으로 1000달러가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한 거래소 가격이 4000달러인데 내가 4000달러치는 사기가 힘들고 2000달러치만 사겠다고 하면은 0.5개를 사가지고 스테이킹을 하죠. 그러면은 2000달러가 표시가 돼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6만 불인데 한 개를 샀다. 그러면 한 개를 넣으면은 교환 자산으로는 6만 불이 그대로 적혀요. 근데 KOK는 통상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가격과 플랫폼 가격이 있으면 늘 거래소 가격보다는 플랫폼 가격이 위에 있어요. 100개를 샀는데 개당 KOK가 1달러를 했는데 100개를 샀어요. 그러면 100달러죠. 근데 이게 플랫폼 가격은 1.2달러든 1.25달러라 그러면은 100개를 사가지고 거래소에서 100개를 샀는데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KOK 같은 경우에는 125달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KOK를 선호하게 된 거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현재 교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개수로 들어간 거에 이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교환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00달러하고 125달러는 25%의 차이가 나는 만큼 내가 보상을 받아도 뭐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개를 받을 거를 1.25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스태킹이 되어 있는 비트이더 테드를 찾아서 나는 그걸로 받고 싶다. 안 돼요. 지금은 예전처럼 교환 시스템이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 오로지 보상이라든가 해지라든가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KOK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이더 테드를 내가 넣을 때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한 200달러 했는 게 4,000달러가 됐다. 내가 넣는 거는 개수 한 개를 그러니까 뭐 200불 할 때 한 개가 200불 할 때 한 개를 넣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4,000달러 한다. 그러면은 20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돌려받을 수가 없고 내가 이더리움으로 했던 비트코인으로 했던 USDT로 했던 상관없이 KOK로 했던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KOK로만 모든 게 움직인다. 이 결국에는 비트이더 테드가 어,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범,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제가 이전에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넷이 생긴 이유, 메인넷을 만들어 놔놓고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작동도 되지 않을,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거 그 생태계를 조성을 하려 그러면은 D앱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D앱이 재미있고 뭐 유용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 각각의 앱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온다 이거죠. 그럼 결국에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그 스케일빌리티라 그래 확장성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속도를 뭐 이전에는 모든 그 처리하는
뭐 CPU 기능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기능을 예를 들어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접근을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처리하는 것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 3만, 5만, 10만, 100만 TPS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걔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냥 15,000 TPS예요. 처음과 지금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지금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 것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15,000 TPS가 맥시멈인데 15,000 TPS 1초에 15,000 트랜잭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거기는 없지요. 쭉 해봐야 수백 명이 움직이는 정도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하고는 접목이 안 돼요.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어투피어라 해서 P2P를 가장 강조를 하지요. 그리고 신뢰를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 다음에 탈중앙화를 이야기했는데 탈중앙화 뭐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지금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얼만큼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은 중, 대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세한 기업 수준밖에 안 된다.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써보자 하는 엔드 유저가 없으면은, 사용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걔들이 저기 메인넷을 뭐 이야기를 하면서 난리법석도 아니었죠. 결과적으로 지금 만 2년이 지나도 그 결과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 정도의 수준으로만 지금 그거는 통상 프라이빗 그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업이든 그 내부적으로 멤버로만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프라이빗이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그, 블록체인 메인넷을 운영을 하는 데는 정말 그 퍼블릭,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개되어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메인넷을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사이에 오픈 베타가 나오기 그 사이에서 뭐가 이야기됐어요. 전 세계 하나뿐인 팔성이 자산 이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것도 그러니까 두 개의 떡을 가졌는데 하나는 결국에 플레이 플랫폼 과 또 하나는 메인넷.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니들 원하는 대로 해라.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해외 플레이 플랫폼에 대한 것은 거의 그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메인넷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네들이 제가 몇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개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왔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메인넷에서 지금은 케이스타라고 하는 건데 케이스타라는 게 사용이 돼서 돌아가는 이런 토큰 이코노미가 전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전개가 안 돼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그 저희 앱을 제대로 조작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앱이 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갖고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운영을 못한 사람들이, 그게 인스톨레이션을 못 해가지고 설치를 못 해가지고 사용 자체를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어, 그들이 추구를 하는 게 주로 게임과 관련된 건데, 제가 원래 59인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저도 그 게임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서 게임에 관심이 있고 그게 돈이 될 거다 해서 어, 어, 저기 그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뭐 이런 거에 누구 하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R2E라고 하죠. 왜? 옛날에 해봤던 거니까. 근데 그놈의 R2E도 소개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뭘 알아야지 뭘 소개를 하지요. 여기에 이 메인넷이 뭐 어느 수준이고 여기에 어떠한 그 서비스들이 주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KOK 플레이로 따지자면 우리는 콘텐츠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그 보상 체계, 리워드 체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앱 속에 있는 콘텐츠들을 정말 볼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받는 그런 뭐 드라마고 뭐 영화고 하더라도 해외에 소위 말해서 오지에 있는, 이게 뭐 그, 그 개발도상국, 그 제가 후진국이라는 용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디벨로핑 컨트리로 해가지고 뭔가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에는 뭐 도시 사람들은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금융적인 혜택을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지로 가면 갈수록 그를 그런 그 금융적인 또는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이 이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의 그 취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인원이 토큰 이코노미를 그 실행하는 주체가 1억 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뭐 그냥 끝나버렸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는 거는 메인넷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별반 차이가 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메인넷은 왜 만들었을까? 2021년도부터 일본 사람들이 유사수신으로 고소를 했죠. 그러고 나서 2021년도가 되면서부터는 또 다단계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고소 고발이 자꾸 이어지니까 가장 시급해졌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하나뿐인 8성, 그 다음에 7성, 6성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뭘부터 없애버렸어요. 다단계라는 거를 좀 그런 인식을 좀 없애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없앴던 게 등급 수익이잖아요. 등급 수익은 후원 수익이라고 하는 레퍼럴 리워드하고는 개념상으로 실제로 어, 이 후원 수익이라는 것도 내가 직접 뭔가 발로 뛰어가지고 누구를 소개를 하고 여기에 함께 하도록 만들었느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직추천 상태 뭐 이 정도가 중요한데 그 정도면은 뭐 싱글 스테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 싱글 스텝 정도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는 3대 이상이 되면 3대부터는 단계에 속해요. 1대, 2대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해쳐먹었는 게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전부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 8성, 7성, 6성, 5성 이렇게 내려가면서 결과적으로 이 그 각 레벨 뭐 1성에서 3성, 3성에서 5성, 5성에서 7성, 그 다음에 8성 이렇게 분류를 크게 하자면은 그 나머지들은 1, 2 까지는 별 차이가 없고 3레벨 되면서 좀 차이가 나고 3, 4는 별 차이 없고 5레벨 되면 또 차이가 좀 나고 5, 6, 7까지는 또 별 차이 없다가 8레벨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기여도 컨트리뷰션이라는 그런 그 기여도를 생각을 했을 때 8, 7, 6, 5 뭐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그렇게 수익을 가져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 그네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건 등급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등급 수익부터 먼저 날리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면서 고소고발이 나오고 고소고발로 그 저기 그 법적으로 그 고소고발을 당하니까 정말 조잡스럽게 급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게 이게 그 메인넷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훨씬 지났지요.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러면 왜 그걸 했을까? 결국에는 KOK에서 KOK 플레이에 있던 뭐 그 여기 자산들을 커뮤니티 풀이라는 그거는 사실은 저거 메인넷의 뭐 어떻게 보면 메인넷처럼 메인넷에 우리가 지금 프론티어로 스테이킹 한 사람들처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투자 회사죠. 거기다가 자산을 이전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개혁회의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정말 50% 이상이 되도록 넘겼다 그러면은 걔들이 했을 법한 거는 지금 이 개혁회의 플레이, 개혁회의 토큰 자체를 싸그리 없앴을 가능성도 엄청나게 크다. 결국에 옹기 나놓고 뭐 했어요? 개혁회의 안 써요. 케이스타로 수합을 해서 또 다른 그 코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51% 정도가 넘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걔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을 것 같아요? 케어케이 플레이 그냥 없애버리고 케어케이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강제적으로 K 스테디움 또는 뭐 커뮤니티 풀로 다 옮기도록 해놔놓고 여기에는 케어케이 플레이 플랫폼 쪽에서는 오로지 그냥 컨텐츠 이런 이제 컨텐츠 서비스만 한다라고 뭐 그렇게 진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KOK라는 거를 옮기게 한 다음에 수압을 그냥 자기들 시켜버리면 KOK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이드, 테드, KOK 이렇게 있는데 KOK는 다 없앴고 KOK가 기축통화였고 KOK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버, 그 저기 뭐그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를 싸그리 없애버리면은 스테이킹이 여기에서만 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에 관련되는 KOK로 해지 또는 보상을 그걸로만 줬던 거를 없애버렸으니
그러면 남는 거는 이 세 가지가 플로팅이 되고요. 공중에 뻥뻥 떠갖고 다녀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내가 아가리 팍 벌리고 그냥 쳐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저희가 옮겨가지 않고 저희가 인내를 하고 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어려운 거 못해요. 쉬운 거밖에 못해요. 그 쉬운 게 결국에는 기존에 하던 그게 맞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일반적인 싱글 프라이스 그러니까 뭐 하나의 가격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스테이킹의 종류가 우리와 같이 지금과 같지 않고 KOK로만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 이런 자리에 뭐 이 시간 이렇게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도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러 가야 되고 왜? 이미 우리는 돈을 다 어떻게 보면은 갈취당했다라고 그리고 거지를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요. 저들을 믿고 해가지고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들이 뭔 능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들 수준을 제가 삼성, LG, SK 뭐 이런 쪽과 비교를 그 이하로 내려와 가지고 뭐 중견기업에 있는 정도의 어,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비교 대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옮기게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기다려 봅시다. 실체가 있으니 믿고 기다려 봅시다. 뭘 믿어요? 그것들이 뭔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지식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 토큰 이코노미의 주체를, 그 다음에 모든 경제 활동의 주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숫자는 결국에는 그거를 어 뭐 구매 또는 지불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 그 에어드랍을 설명을 드리면서 에어드랍을 어,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기 쓸모없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에어드랍을 많이 하죠. 이벤트라고 하면서 뭐 때문에 해요. 에어드랍을 했는 거를 내가 주워 먹으려 그러면은 내가 개인정보를 다 넣어야 돼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돼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이는 거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광고주나 이런 데다가 오파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만큼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그 광고주들도 광고를 내는 쪽은 당연히 뭔가를 제공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다 갖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안 된 낙점되는 거를 갖다 주면은 그 대가로 어, 토큰을 주겠다. 그러면 토큰을 받으려면 니는 가입을 해야 돼요. 네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호주머니 이래 벌려가지고 그거 받을 수도 없고 지갑 가져가가지고 받을 수도 없고 복주머니 가져가고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바구니 들고 가고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뭘로만 받아요? 내가 본인 인증하고 회원 가입을 해서 내가 가지는 어드레스로 내 지갑 주소를 가르쳐줘야지만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내용을 듣고 하는 이유가, 개혁회의 하나로 단일로만 있고 이게 뭐 이전에 지금은 뭐 날려버렸지만은 플랫폼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비트이드 테드가 결국에는 그놈들이 홀라당 해치먹을 거를, 우리는 그걸 알고서 그거를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입출금 내역에 대한 입출금 개수에 대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제가 일정 기간 제가 가지고 있는 날짜의 마지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남아 있는 게,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한 2조 2천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들이 또 더 썼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뭐 2조 2천억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적어도, 우리 오늘 제가 좀 전에 한 6시쯤인가 개업기 가격을 봤어요. 0.0006 한 5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게 시가총액이 얼마냐? 한 7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1억 700만, 1억 733만 개, 그 뭐 업데이트 안 되는 건데, 그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그 정도, 뭐 한 7만 5천 달러. 그럼 7만 5천 달러,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높이 이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 그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7만 5천 달러, 뭐, 그 10배를 한다 손 치도, 어, 75만 달러, 100배를 해도 75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자체가 이 비트이드 테드의 그, 그러니까 USDT만 해도 1억 4,700만 개가 있어요. 유독 가장 안 나갔는 게 USDT가 안 나갔더라고요. 한 166만 개 정도가 나갔으면 166만 불. 그건 뭐 돈도 아니죠. 1억 4,700만 달러에서 166만 뭐 몇천 달러. 이거는 돈도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얼마냐? 2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80만이 살 수 있고, 80만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말씀 정말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드리긴 하는데, 오늘 그냥 헛된 소리라고 하더라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옛날에 7달러,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까요? 모든 것은 매수세가 막 이렇게 생기고 하면은 우리 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어, 거래소 한 군데 제가 숫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거래소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 2,300만 명이 있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5대 거래소에도 수백만 명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가격이 지금 매수세가 많아지면은 거기에 월남 형태로 해가지고 불꽃 모양의 이렇게 이제 태그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뭘 의미하느냐?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매수세가 또는 인기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하나 뜨고 하면은 상승률 또는 뭐 그 거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순위가 뚝 뜨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돌리지요. 여기에 있던 가격이 안 보이던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사람들은 한 번 볼 거, 안 볼 거 한 번 보고,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면은, 아, 추이를 보고서 그 사람들도 뛰든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느냐. 거래소에 있는 걸 싸그리 없애버리는 목표로 일단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왔을 때 정상적으로 거래소의 가격을 어, 인정을 받아서 정말 돈다운 돈을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고생했는 게 그걸 통해서 뭐 우리가 이제 어, 몇 년간의 고생을 거기서 일단락 짓는 그리고 조금만 이제 기분 좋은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이 허밍을 하면서 콧노래를 하면서 그 뭐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모든 것의 기본은 이 세 가지의 지갑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디움 입장물이라는 그 공지사항에 보면 이런 사항인가 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그 비트 이더에 대한 행방을 궁금해하면서 라고까지만 하지 거의 그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국내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국제법으로도 수사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짓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냥 끝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오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오늘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격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 좋을 수 있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은 뭐 사실은 더 안 내려가도 안 내려가도 별반 차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뭐 1억 700만 개가 7만 5천 달러밖에 안 해요. 그 가격으로 치면 그거를 곱하기 3을 한다 손 쳐도 어, 한 22만 불, 23만 불밖에 안 되잖아요. 어, 저희는 지금 오로지 저는 법도 법이지만은 오로지 스테이킹 지갑의 잔존 수량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한 1년 몇 개월 전에 어, 까지의 데이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걸 좀더 여기서는 제가 오늘도 좀 준비를 한 게
아, 그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시던데, 한지우기가 추방 명령이, 어, 연기가 됐다. 뭐, 추방 재판이 연기가 됐다. 이것 때문에 힘 빠져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요번에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김씨, 송씨, 토씨, 한씨, 이 네 명에 대한 그 미국에서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그 연관관계 역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적색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데 불법 체류에 관련되는 이민법에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를 좀 따지고, 그래서 그놈이 한국으로 되려 나는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고 기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그 조사를 받아서 뭐 혹시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걔네들은 한국에서 감옥살이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도망치고 싶고 한국으로 차라리 오는 게 낫겠다. N번방인가 아시죠?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놈의 새끼가, 그 아버지가 미국에 이놈이 넘어가게 되면 아마 종신일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놈이 거기 가면은 동양인 죽삭으로 맞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조차도 지 아들이 뭔 짓을 했는지를 알면서도 미국으로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놈이 똥을 좀 질질 싸면서 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저 절대로 미국 못 가요. 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놈들을 한꺼번에 고발 조치를 하면은 조사를 하면서 서로 뭐 조금이라도 혐의가 뭐 보여지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미국이 책임 전가를 하는데 엄청나게 싸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관련이 없다. 서로 저놈이 했다라고 서로 밀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 그 국내에서 하는 거 이거에다가 법적으로 하는 거에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문제를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어, 많이 해서 쉽게 이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뭐 추정 60분도 포함인데 거기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시사맨들이 추적과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 다뤘던 거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용을 뭐 이렇게 전달을 해줄 만한 사람도 얼마 안 됐을 거고,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나았지요. 그때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는 깨졌다 손 치더라도 0. 그게 소수점 첫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겠죠. 예를 들어서 0.7달러다. 10배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인데 지금은 그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그 많은 자료들, 그 많은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는 뭐 그런 입출금 내역, 그 다음에 오입금에 관련된 거, 플랫폼 가격에 대한 거, 걔들이 메인넷을 한다라고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자산 이전을 해가지고 그걸 또 뭐 수합시켜가지고 새로운 코인으로 뭐 그걸 저 얹어 놔놓고 거기에서 발행이 되는 그 토큰의 개수, 가지수를 따지면은 뭐 몇 가지가 되고 어떤 거 어려우니까 뭐 딜라이트에 맡기라 뭐 어떤 거는 플럭스로 뭐 또 돈 이렇게 이제 대출받는 형식으로 뭐 그것도 해라 다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아무 돈은 아니고 뭐 몇몇은 사용을 하겠죠. 뭐 덱스, 뭐 CX 다 했는데 다 해놔 봐야 지금 뭐 그거나 지금 우리 거나 뭐 소수점 조금 차이 나는데 그거 뭔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거기는 일원화기 때문에 일원화 가격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답도 없고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정말 영어로 이야기하지만 impossible 하다. 그래서 오늘 뭐 또 두서없이 조금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뭐 두서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런 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서 기다림을 하든 뭐 뭔가 액션을 같이 취하든 했을 때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내가 아, 뭐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든 거를 견디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Q&A를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아무도 뭐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까지 KOK는 뭐 가격이 이온하다, 프로테온 가격이 있다, 이렇게 내도록 강조했는데, 이번에 며칠 문 닫았다가 하면서 프로테온 가격 7달러를 자체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KOK를 변경시키는데, 그것은 무슨 의도가 있게 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수는 눈, 아닌 것 같고. 예, 눈 가리고 아웅한 식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다른 타 단체, 피해자 단체에서 그 주장이 그거잖아요. 어, 이 US 달러로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놨고 US 달러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플랫폼 가격을 없애버리면은 결국에는 개수로 남거든요. 근데 플랫폼 가격도 적용을 딱 7달러로 해가지고 개수로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다단계 보상 구조를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지금 그거를 없애고 뭐 예를 들어 등급 수익 없애고 후원 수익 없애고 뭐 해가지고 오로지 이제 스테이킹 리워드 그거 채굴 수익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남겨놨는데 그것처럼 이미 있었던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없애버리면은 없어지느냐 똑같은 식의 생각으로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플랫폼 가격이 지금까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사업의 핵심 파라미터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 플랫폼 가격인데 없애버렸고 그것도 일주일간씩이나 뭐 6월 10일에 18일 뭐 한 8일 한 일주일 정도를 받아놨는데 다들 이유도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의 시간으로 이용을 했다. 그건 저게 뭐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와 똑같은 짓을 했다. 웃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준이 저렇다라고 밖에 못 봐요. 그 수준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그 부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쟤들이 또 악수를 뜬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블록체인은 있잖아요. 위변조 안 되고, 삭제는 더더군다나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건 D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놈들이 지들 꼴리는 대로 지어버리고, 지들 꼴리는 대로 지들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탁 해놔요. 이게 뭔 놈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정말 무식하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재단 이사장이 알고나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뭐 그 2021년 4월 중순 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초반에 인발부 되기로는 이야기가 시작된 거는 2021년 2월 어, 그 하순부터 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게 저 정도의 수준들한테 우리 모두가 80만 명이 휘둘리고 있다는 게 정말 그 악에 바칠 정도로 성질나요, 저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지금은 녹화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처음에 재단에서 케어키를 50억 개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15억 개를 유통 물량으로 내놓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35억 개 중에서 3기 이사장한테 25억 개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억 개를 가지고 이놈들이 장난을 치지 않았다면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게 지갑에서 지갑으로 또는 분할로 해가지고 이더스캔상에 보면은 그렇게 좀 되어 있고 이거를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움직인 거는 그렇게 그런 숫자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기본적으로 어 이더스캔상에서 저 거래소에 유통이 돼야 되는 거는 15억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매수 매도 매도 물량으로 그게 추가로 나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미신고 물량이니까 바로 전부 다 상폐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그 개수가 25개 정도를 전 재단 이사장이 홀드 월렛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땅속에 파묻어도 저놈들 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50억 개, 25억 개 거기다가 뭐 좀 다른 거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50% 넘어서 독단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KOK를 날리고 싶다고 날릴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그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거 폭파시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러는데 지들 시키고 싶은 대로 시키라 그래요. 시키고 나면은 지들은 또 어, 범죄를 또 저지른 거고 그 다음에 80만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실제로 이게 내 지갑에 계속 잠가져 있는 상태로 저것들 다 처리를 하고 나면은 다시 그대로 다시 다 살릴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크립토이기 때문에 암호화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뭔가를 공개 키만 있는 소각 지갑으로 잡아 넣었을 때 다시 못 나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개인의 지갑에 다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이 다시 뭐 상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이제 뭐 크리미널한 그런 이제 그
범죄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다 클리어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재상장 되는데 그다지 문제도 안 되고, 뭐 어쨌든 그 50억 개 부분에서 뭐 15, 그러니까 25억 개 빼고 15억 개 빼고 나면 10억 개 남는데 10억 개 가지고 10억 개 그것도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은 스탁 옵션 형태로 주어졌는 게 한 1억 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 수백만 개부터 해가지고, 뭐, 수십만 개까지, 그게 한 번 딱 지급이 되고, 이렇게 이제 어떠한 날짜에 지급이 됐는 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거는 처음에 이 기여자들한테 준 것 같은데, 그게 팔렸다 아니면은 이게 어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피크 하나로 하루에 딱 그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네. 우리가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최소한대로 원가가 최하 몇백 원에서 뭐 몇천 원까지 치 있을 건데 이런 단닥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수를 거래소 있는 거를 매수하는 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매도자들이 예, 1원도 안 되게 예. 내놓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면 최소한도로 정상적으로 매입 내지 채굴 내지 여러 가지 했는 것 같으면 최하 기본적으로 최하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 다 치있을 건데 가치가 들어갔을 건데 제가 1원도 안 되게 내놓는 사람들은 그 네, 사람들은 공짜로 죽어도 그렇게는 안 할 낀데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예를 들어서 예, 하루에 매일 요즘 거래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0.0005에서 0.001 또는 0.0009 정도 되면은 0.001이면은 100% 오른 거고요. 0.0009라고 하면은 아마 80%가 오른 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대로 뭐 예를 들어서 5만치를 사가지고 9만 원이 되거나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단타 형태로 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아, 단타라고 그거는 봅니다. 예. 예, 뭐, 그게, 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루 거래 대금이 10만 불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다. 한 7만 불이 된다고 칩시다. 7만 불이 된다고 하면은, 1억 개가 하루에 움직이는 거예요. 1억 개가. 아랫개는 하루에 한 0.0005 미만에서 한참 0.0014 몇 가지 올라왔거든. 하루에 한 48시간 이내에 한 3배 이상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도로 지금 뭐 0.006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단타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가격에 팔려고 내놓은 자체가 뭐 어찌 보면 A4 용지 한 장값 하면 더 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가지고, 그런 점입니다. 예. 이게, 제가 금방 한번 다시 봤는데, 1억 개가 움직여도 그 금액이 어, 한 7만 불, 뭐 8만 불 정도 되면은 한 1억 정도 가지고 1억 개씩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개수를 보지 말고 금액을 보자 이거예요.
금액을 보면은 10만 불, 하루에 10만 불 해 1억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일당을 이거 해가지고는 5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5만 원치 어떻게 보면은 0.000 0.0005에 사가지고 0.001에 되면은 팔면은 5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1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10만 원을 벌고 20만 원을 내가 가지고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는 저도 몰라요. 뭐 개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게 뭐 별 의미는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뭐 질문, 답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형태라서 치더라도 해봤는데 가끔씩은 해볼 필요도 있겠다 싶네요. 좀 짧게 하는 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Q&A 하는 날이라고 정해놔놓고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